네, 29번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요. 어법 문제 오랜만에 하죠. 네. 육모고에 나온 어법 문제니까요. 우리가 좀 잘 봅시다. 여기 "네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명사가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어떤 건가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가리키는 것이 이 네어가 가리키는 말을 찾아보면 되는 그런 거네요. 찾아봐서 그것이 복수인 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뭐 it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어 early astronomy는 이렇게 했고 and 한 다음에 early astronomy가 주어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동사 gave, humans. 자, gave라는 동사는 사형시키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땡땡에게 땡땡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요. 땡땡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고요. their first formal method가 두 번째. 뭐 of 어쩌고저쩌고 그건 뒤에 붙은 거고요. 예, 네. 이게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소유격 대명사인 there가 뭘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찾으면 되는데 humans first formal method. humans first formal method 이렇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human이죠. humans 그 복수가 맞으므로 맞는 겁니다. 이건 요렇게 보는 거고요. 모든 소유격 문제가 이렇게 수일치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요렇게만 하고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요것만 일단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가 가장 많긴 많습니다. 그다음에 2번 is 이거는 뭐 딱 보면 벌써 느낌이 수일치 문제 같지 않으세요? 그죠? 쪼금 쉽게 나왔네요. 스톤헨지라고 맨 처음에 박아 놓고 "The 땡땡땡땡땡땡 뭐 브리튼하고 얘에 대해서 설명을 이만큼 줬으니까 요거 가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리고 "스톤헨지 is perhaps the best known monument." 맞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일치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수일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까지 그래도 읽어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냥 동사류 다른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물론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니까 수능 모의고사 문제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럴 때는 좀 유념해서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where라는 거는 뒤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죠 우리. where하고 뒤를 확인해 봐요.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 and equinoxes. 자, 뒤에는 안 봐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는데 일단 여기 완벽한 절이 오죠. 그래서 where로부터 이 날짜들은 여기 뒤에는 요 solstice와 equinoxes를 어 그 설명을 해 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동격의 명사예요. 명사. 동격의 명사이기 때문에 또 date with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귀찮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고요. 그 한 덩어리 요것이 여기에 온 이유, 왜 여기에 올 수 있는가, 요게 뭐 명사절로 쓰인 건지 부사절로 쓰인 건지 뭐 관계부사절로 쓰인 건지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앞에를 좀 확인해 봅니다. 얘가 접합되는 부분. 물론 where가 접속사라는 건 변함없지만요. 올바르게 쓰였나 그걸 우리가 따져 봐야 돼요. The grain marks of Stonehenge point to the spots on the horizon where the sun rise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죠. spots on the horizon 여기죠. spots. 그러니까 on the spots on the horizon,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화지 동지를 뜻하는 단어고요. equinox는 춘분, 추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요것도 암기해 두시면 좋죠. 네. 그래서 하여튼 맞습니다. 네. 뒤에 확인해서 완벽하고 앞에 왜 쓰였는지 보니까 '이거 관계부사절로 뒤에다 붙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번 been used 요거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사관학교 문제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어에만 줄쳐 이렇게 다들 한 단어에만 지금 줄쳐져 있는데 여러 단어에 줄쳐져 있는 경우 있어요. 사관학교 문제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자주 나오고 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사실은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면요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걸 얘를 갖고 문제 삼은 건지 얘를 갖고 문제 삼은 건지 좀 그게 헷갈릴 때가 많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요 경우는 쪼끔 드러나게 이 수동태 맞는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stones may have 다음에 pp 나오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말이죠. 그죠? 과거의 상황을 약한 추측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다음에 그 뒤에 been used가 맞냐 아니면 그냥 used가 와서
능동으로 가는 게 맞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뒤에 to 다음에 나온 여기가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predict eclipses, 이클립스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졌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돌들은 이클립스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졌다. 하니까 수동태로서 올바르게 잘 쓰인 겁니다. 네, 그거 갖고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이게 수동태 이게 뭐 시제도 이제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거 하며 또 수동태 문제 수동태까지도 올바른가 여기 to하고의 접점 이런 것까지를 어, 잘 생각해 보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고요. 뭐 그렇게 어렵게 꺾어서 낸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딱 파악하시면 4번은 맞는 겁니다. 아, 맞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수동 능동을 주로 물어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답이 없었으니까 아마 5번이 답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5번을 잘 보고 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정확히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좀 의심 가는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가 맞으면. 자, discovers 요 문제는 앞에 요 and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and나 or, but 이런 게 박혀 있으면 이거 병렬 구조 문제인 거 아시죠? 병렬 구조다. 병렬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식 어법 문제를 할 때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법 책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백날 공부를 해봤자 막상 어법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도움이 되긴 되는데 물론 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을 때는 아 얘는 이렇게 병렬 구조 문제다. 이게 오히려 이 병렬 구조 요런 게 오히려 이론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병렬 구조. 그 용어도 아셔야 되고 다른 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 실전에 직접 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수능식 어법 문제 또 요즘 내신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and나 or가 이런 동사류 앞에 and나 or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병렬 구조 문제입니다. 병렬 구조 문제라 함은 올바르게 얘랑 격이 맞은 애랑 얘 지금 생김새로 보면 얘랑 얘인 거죠 지금? bears라는 동사 있죠? The existence of Stonehenge 여기가 주어고요. bears silent testimony 뭐 이렇게 나가고 and discovers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병렬 구조일 때는 후보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후보가 여럿 있을 수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얘가 될 수 있고 또 뭐 투부정사 같은 거 없을까요? 예, 여기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있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에 어떤 동명사 같은 게 있으면 동명사랑 또 병렬 구조여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병렬 구조인데 자, 그럼 병렬 구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병렬 구조 문제다라는 거 딱 파악하고 나시면은 빨리 요런 그 후보군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가 일단 1번 후보죠. 얘가 일단 후보고 그다음에 이 투시 투부정사 얘도 후보가 되죠. 후보군 정리가 빨리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후보군 정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 요 행위랑 요게 대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행위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편하냐면요. 자, 주어를 찾아보세요. 이 주어를 기준으로 참아서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bears silent testimony 아주 조용한 증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톤헨지의 존재라는 것은 조용한 이렇다는 이거에 대한 뒤에 나올 것에 대한 조용한 증언을 담고 있다. 이거 말 되죠, 그죠? 그럼 똑같이 얘를 주어로 삼아서 얘가 지금 and 병렬 구조로 얘랑 지금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주어로 삼아서 이걸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주어를 찾아서 이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틀리면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스톤헨지의 존재는 이벤트들의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스톤헨지의 존재가 사람도 아닌 이것이 뭘 발견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나요?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여기서 딱 이렇게 확인하시고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좀 꺼림칙하다. 나는 이제 뭐가 맞는 건지까지 찾아야 마음이 말끔하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to see behind 이거죠, 그죠? 요거에 see behind 요거 투부정사하고 병렬 구조가 되려면 여기가 discover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s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렇다고 가정해보고 요거를 한번 병렬 구조를 해보자면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의 주어격인 데가 누굽니까? human mind죠. 그죠? 그럼 이 human mind를 얘의 주어로 삼아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맞죠? 맞죠? 그냥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얘랑 병렬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이므로 discover라는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게 맞는 거였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잘하셨죠, 여러분? 자, 다른 건 뭐 떠나더라도 오늘 뭐 이거 답이 5번이니까 병렬 구조 하나만큼은 오늘 감 잡았다. 이러고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딱 동사 비슷하게 생긴 놈의 앞에 좀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 and나 or 같은 이런 병렬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존재해요. 그럼 요걸 딱 보고 아 이거 병렬 구조 문제네 라고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신 뒤에 각 후보군 얘의 각 후보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는 얘랑 병렬 구조라고 써놓은 것 같네 하는 애를 찾으세요. 그 동사를 찾으시고요. 그 동사의 주어 격인 애 뭐 문법상의 주어인 애를 찾아도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상 주어인 애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걔랑 연결해서 말이 되면 맞는 거고 잘못되면 그게 답입니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병렬 구조 문제만큼은 얼마든지 딱 병렬 구조는 하나 잡았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에도 많이 응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